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적분학 이제 상세과정 과정 1강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설명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단원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극한을 배우기 위해서 함수의 종류를 뿐만 아니고 수학적인 모델링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수의 극한까지 유도하는 과정을 배울 건데요. 아마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마 생소한 기호들이랑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무슨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많이 어려운 파트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본 과정에 있는 내용 같은 것도 좀 더 참고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도 같습니다. 먼저 한번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봐볼게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함수와 그 표현이기 때문에 함수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함수의 내용부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 배웠던 함수는요, 뭐 정의역 D에 관해서 뭐 치역으로 보내는 규칙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함수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책에 즉 우리가 쓰고 있는 미적분학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함수의 정의는 그 함수 F가 집합 D라고 하는 임의의 D라고 하는 그 원소들 각각 X 안에 있는 그 한마디로 그 D 안에 있는 속한 원소 X에 대해서요, 그 어떠한 다른 집합 E라는 집합도 있대요. 근데 그 2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fx라고 하는 원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x가 그 fx에서 화살표를 짓는 그 대응의 관계를 갖게 하는 규칙을 갖는 것을 정의, 즉 함수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걔네들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의 어떠한 두 개의 집합의 카테고리 두 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집합의 D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원소 x의 값을 2라고 하는 집합 안에 있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fx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대응시키는 규칙을 갖는 것을 함수라는 것으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거기에 있는 값들이 x라는 게 있을 뿐만 아니고 a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를 통과해서 가게 되면 걔를 fx라고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의 용어들 같은 것도 좀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보내게 하는 그 d라고 써있는 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역이라고 얘기하고 왜 정의역?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정의역이 다 x, y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d라고 하는 새로운 집합을 쓰게 되냐면요. 정의역을 영어로 도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메인이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의 약자인 d 갖다가 쓴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 값들을 모두 정의시켜서 공역이란 말을 원래 쓰긴 하죠. 공역은 뭐냐면 여기 정역에서 이제 찍힐 만한 이제 후보들이라고 얘기해서 코도메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코도메니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게 찍혀 있는 것들 있죠. 이 찍혀 있는 것들을 집합으로 만들기로 했을 때 그 찍혀 있는 것들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걔네를 뭐라고 하냐면 레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세 가지의 용어를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는 게 있었을 때 거기에 x의 값들을 보내게 하는 그 x 값들의 집합을 정의역 도메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원래 갖고 있던 y들의 후보들의 집합을 공역인 코도메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x로 이렇게 딱 찍혔을 때 그 찍히는 것들에 만들어진 집합을 치역이라고 걔를 레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네들 이제 뭐를 또 한번 배울 거냐면요. 새로운 용어를 하나 또 배울 거예요. 어떤 용어를 배울 거냐면 변수란 용어를 좀 배울 거예요. 변수. 저희가 보통 학교에서는 원서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영어에 대한 용어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게 할게요. 얘는 variable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하는 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정의가 된답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첫 번째는 독립변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종속변수라고 해서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네, 독립변수는 영어로 얘기하면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약자는 어떻게 쓰냐면 INDEP 쓰고 그 다음에 VAR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독립변수 이렇게 얘기하고 종속변수는 그냥 뭐겠어요? dependent variable이겠죠. 이렇게 쓰면 얘네들이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완성이 되는데 그 독립변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독립변수는 얘네들이 그 혼자 자기만의 그 쓸 수 있는 정의역들, 그러니까 자기만이 쓸 수 있는 변수들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독립변수는 뭐를 뜻하냐면 정의역 자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 자신들을 독립변수로 얘기할 수 있고요.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치역 같은 경우는 f의 x라고 한다는 것은 이 x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되는 거죠. 그다음에 f의 a라고 하는 것은 a 값에 따라 f가 결정되죠. 그래서 뭐든지 여기에 있는 치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x의 값들에 따라서 뭐가 되죠? 그 값이 결정되게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요,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 한마디로 의존적에 하게 되는 그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함수에서는 걔네들을 뭐로 얘기하냐면 치역에 속한 것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9의 건널비 s라고 하는 게 4파이 i의 제곱이라고 있어요. 4파이 i 제곱이 있는데, 참고로 설마 여기 있는 파이를 변수라고 하지 않겠죠. 여기 4파이까지는 상수예요. 맞죠? 상수인데 여기 있는 건널비라는 값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얘 값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4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값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16파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반지름의 값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뭐가 바뀌죠? 건널비의 값이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를 지정할 때 여기에 있는 아래 값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s는 거기에 반지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새로운 변수죠. 그 걔를 종속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지정할 때 독립변수가 뭐고 종속변수가 뭔지도 같이 한번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그 좀 더 고급적인 그 수학을 배울 때 그 예를 들어 확률론 같은 거 배울 때는 거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걔네들의 용어 자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변수를 지정할 때 어떤 것들이 독립변수고 종속변수인지가 확실하게 아는 것도 우리의 오늘의 주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쓰는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함수만 그렸다고, 함수만 저 규칙을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 함수의 규칙에 따른 뭐를 결정하냐면 그래프를 결정해줘.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